사신, 죽음의 신. 갈 때 다 된 생명체의 죽음을 예고하거나 아니면 성불시켜주거나 혹은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저승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가진 한국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존재. 연라당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느낌이 강한 존재라서 뭔가 대단한 듯 보이면서도 격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존재. 신이가미? 死を与えるもののことよ. 사신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만질 수도 건들 수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벽을 뚫고 다니기도 하죠. 이게 어딜 봐서 사신입니다. 예.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죽고 영혼이 된 자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거나 꼭 실제 사신이 아니어도 별명이 사신인 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니셜 D에서는 차로 들이박아 죽여버린다는 게 목적인 미치광이 사신도 있고. 먼저 팔입니다. 경계의 린네라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로쿠도 린네, 한글로 육도 윤회, 사신과 인간의 혼혈입니다. 俺は現世に未練を残し成仏できない者たちを輪廻の輪に導く死神みたいな 비스무리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본인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한테도 잘만 보여요. 그래서 입는 황천의 날개옷, 입은 자를 영체화시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입으면 영혼도 실체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신 도구들 전부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린네는 가난뱅이에요. 도구를 하나 살 때마다 뼈 아프죠. 500円出してもらえないだろうか。彼というか彼らを成仏させるためにやはり無理か。大金だもんな。お前を助け出すのに348円もかかってしまった。 그래서 평소에 공물을 받습니다. 不思議だ。入れるそばから消えていく。やっぱり 근데 이건 날도도 間宮さくら500円貸してくれ。死神道具を買う。 저승과의 연락을 실전하기로 합니다. 유료입니다. 돈 들어요. 영체 후추, 이걸 뒤집었으면 재채기가 나오죠. 그냥 후추랑 똑같긴 해요. 영체 크래커, 큰 소리를 내서 적의 귀를 멀게 하는 사신 도구입니다. 그냥 확성기로 하면 안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게요. 영체 투망, 모습을 감춘 영체를 잡는 그물망, 가격은 180엔. 악령이 미련을 끊고 윤회의 바퀴를 이끈다는 초강력 아이템, 하차, 버금 500엔. 사람이나 물건에 붙은 영을 털어서 떨어뜨린 데 쓰는 영체 먼지떨이, 특가 120엔. 자,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 진지하게 갑니다. 생활비 메꾸려고 전당포에 팔아넘겼다가 5,000엔에 다시 되찾은 사신의 낫입니다. 이 사신의 낫에 베이면 영적인 존재들은 정화되거나 강제 성불되는 주력 아이템이에요. 조커. 영적인 존재들을 빨아들여서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청소기형 사신도구, 수천 장의 지폐를 칼날로 날리는 기술. 액수가 클수록 위력이 증가하는데 위조 지폐도 가능합니다. 살충제처럼 연기로 악력을 쫓아내는 도구, 북리양, 바퀴벌레 같은 거에는 안 통해요. 모든 환상을 깨버리는 마법 지팡이, 백일 등. 이상한 애니 아닙니다 이거. 간이 용도 발생 샤프, 원을 그리면 어디든 용도로 여는 게 가능합니다. 식신 무선 조종 장치, 안테나를 단 사람을 식신처럼 조종할 수 있고, 결계검 테이프, 테이프를 붙여서 결계를 치는데 사신들도 이걸 뚫기 힘들어요. 하지만 일반인은 그런 거 없다는 거. 아라, 何かしらこのシール. 아라. お邪魔します. 한 개에 600엔입니다. これでもうお前はトンネルに戻れない. 신체 능력은 점프력도 어마어마하고 옥상에서 맨몸으로 떨어져도 다리가 잠시 마비 걸리는 정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한 건 맞는데 앞으로 나올 순위들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순위에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도구를 마음껏 살 수 없다는 것도 감점 요소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순위는 흑집사입니다. 흑집사에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집사이자 사신들이 키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흑집사의 사신들은 자살을 통해 죽으면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외의 경우로 사신이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管理課です。
死亡者リストや回収した魂の管理をしています。回収そんなのすぐ終わるって。実際に現場で魂を回収する回収課、教会内の人事を担当する人事課。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신들은 전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안경과가 존재하죠. メガネ課、メガネに関する全てを備えた死神派遣協会のまさに中枢。あの人が死神のメガネを全て作っているという伝説の。 그레서트 클리프 젠드입니다. 私これでも執事です。どうぞよろしく。あなたのような方が執事をしていると、神と人との中立であるはずの存在、死神。 영혼을 뵐 수 있는 도구 사신의 낫 데스 사이즈입니다. 사신의 낫이 전기톱인 건 경계의 린네에도 있던데 이게 유행인가봐요? 이 데스 사이즈에 비하면 그동안의 기억이 필름으로 쭈르르 나오는데 이걸 재생해서 죽일지 살려둘지 심사를 하는 게 사신의 일입니다. 사신들의 신체 능력은 집사 세바스찬과 동급에 가깝거나 그 이상. 점프력, 힘, 반사신경 등 모든 것이 인간을 한참 뛰어넘은 괴물 집단입니다. 일단 세바스찬부터가 총알을 장난감 취급하고 있죠. 그런 그렐보다 훨씬 강한 게 윌리엄입니다. お話し中失礼いたします。死神派遣協会管理課のウィリアム T スピアーズと申します。ウィリアム、助けに来てくれたのに。が伸びる。お忘れ物ですよ。どうも。後ろから行っちゃった。444、444の444。死がいっぱい。お電話お待ちしています。 다음 순위는 소울이터의 사신입니다. 네, 그냥 사신. 작중에서는 사신님으로 통하죠. 평소에는 개그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마냥 귀여워 보입니다.いい加減にしないと脳天直撃死神チョップが出ますよ。出す前に死神チョップ。ちょっと死神様 혹시 우습게 보이시나요? 이 사신님은 소울이터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이야기의 주 배경이 되는 사신 무기장의 전문학교를 설립한 장본인이고 학생들이 무서워해서 가면과 말투를 귀엽게 바꿨을 뿐 최강자답게 존나 셉니다. 二つ星の学生の方がレベル2、教職員がレベル3、デスサイズと一部上級職人がレベル4となっております。 그리고 그 위에 사신이 있다는 겁니다. 死神チョップ。 本気であの二人がやり合えばデスシティごと吹き飛ばしかねファイヤデスサイズを手にした完全な状態の死神様と 공격 하나하나가 광범위 폭발을 일으킵니다. やめてくれない死神チョップ。なんでわかんないんだろうね。そんなこと続く。どうなってんだキッド。
대신 이 데스시티에서 나갈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데스시티와 일체화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데스시티 자체를 로봇으로 조립하여 이동해 다닙니다. 못 나가니까 발상의 전환 보세요. 다음 순위는 암살교실에서 등장하는 기대 사신입니다. 이 캐릭터는 실제 사신은 아니에요. 살생님의 뒤를 잇는다는 자칭 사신입니다. 그리고 변장의 달인이죠. 이건 본 모습이 아닙니다. 人間が死神を刈り取ることなどできはしない恐れるなかれ死神が人を刈り取るのみだ 뭐 인간일 때도 일반인들 그리고 다른 여타 베테랑 암살자들보다 훨씬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암살자들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녀석이 살생님과 똑같이 촉수 괴물이 되어버려요. そして 촉수 괴물이 된 이대 사신의 최고 속도는 무려 마하 40. 살생님 속도의 2배. 아시다시피 살생님은 총알이 날아오는 순간에 마음껏 여유를 부리며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총알을 어떤 식으로 피해줄까 하는 생각까지 오랫동안 가능한 그런 미친 속도의 캐릭터인데, 그거의 2배. 실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最大の違いはあのタクがお前たちと違い最高瞬間速度はマッハ40。マッハ 40？ 아마 이번에 소개하는 사신들 중에 가장 빠르지 않나 싶네요. 근데 가장 빠른데도 순위가 겨우 5위? 이유는 진짜 사신을 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봤자 한낱 촉수괴물, 죽음을 관장하는 진짜 백의 사신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아마 시간을 끌거나 도망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요. 僕らが1年間してきた努力が 다음 순위. 사실 사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실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신이 무더기로 나오는 작품 블리치입니다. 애니속 검사편에서 이치고가 나오지 않아 속상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텐데, 바로 이 사신편을 위해서 넣지 않았었던 겁니다. 인간과 사신의 혼혈, 쿠로사키 이치고 재능충이에요. 저 거인은 몇백 살 이상 살아왔을 텐데 이제 며칠 된 놈한테 바로 깨집니다. 사신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장 속도가 미쳤죠. 블리치가 항상 강조해왔던 건 스피드입니다. 반카이! なんだこの速力は。千本桜の追い切れぬだと。どうさついてこれねえか。まだもうちょい早くできるんだけどな。こらえた。 꽃잎 하나하나를 모조리 베어내는 이치고. 이치고는 벼락치기로 순식간에 강해져서 몇백 몇천 살을 살아온 사신들을 농락하고, 마네를 통해 백회와 견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고, 호로와를 통해 더욱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무월이 되어 세계관 최강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작품들과 자세하게 비교를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 정도로 블리치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사신 만화 중에 최상위권일 수밖에 없죠. 검격 여파로 주변 지형을 바꾸고, 아이진의 기술로 핵폭발까지 일어납니다. 이거에 유일하게 비교가 되는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유유백스에서 마족이자 사신에 관련된 일, 연계 탐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라메시 유스케입니다. 머리 내리면 잘생겼는데 생양아치라서 평소에 올백머리를 다녀요. 예, 올백머리 하니까 이상하다고. 指令を伝える前に犯人を捕まえるなんて霊界探偵としての資格十分よ。背後に霊界が絡んでいる事件を解決すること、
それがお前に課せられた使命だ。 유스케가 죽은 후에 사신 보탄을 만나 견습 연계 탐정이 되어 연계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줄거리였다가 서서히 치고받는 격투물로 노선을 바꾼 작품. 유유백사는 헌터헌터 작가 토가시의 첫 성공작으로서 드래곤볼과 마찬가지로 원조 파워 밸런스 붕괴의 시초격 작품이에요. 강해질수록 방어력, 공격력, 스피드, 반사신경 모든 게 올라가는 세계관이죠. 본인이 유령이 되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빙의도 가능합니다. 저승의 풍경은 드래곤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도깨비라든가 노란 구름도 그렇고 옛날 만화나 연출이 밋밋해 보여도 실제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걸 대화를 통해 묘사를 하곤 합니다. 中選手のあまりの速さに何が起きたのか全く見えませんでした。中選手の今の動きを電光スクリーンでもう一度確かめたいと思います。 이게 초반인데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서 이야기가 좀 전개될수록 앞에 나왔던 강자들이 쩌리가 되어버리는 성장물의 단점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답도 없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유스케는 영광파동권 정식 계승자로서 유유백서 세계관 내 최강자 중 한 명입니다. 유스케의 강함을 설명해보자면 드래곤볼 셀전 때의 선호반과 비슷한 전개인데 스승의 죽음으로 유스케는 각성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60% 상태인 도구로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한 대 맞고 섬 끝자락까지 날아가 버리죠. 도구로의 주먹을 뭉개버렸어요. 가능성이 보였죠. 그 후 스승이 알려준 대로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암흑무술대회 결승전에서 만난 두 남자. 도구로는 80%부터 시작합니다. 80%からいくか。 요력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면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가 되어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소용이 없자 초필살기 영환을 날립니다. 섬을 뭉퉁 갈라버리는 영환의 위력. 그래도 별 타격이 없는 도구로. バケモンだ 80%もうこれほどの力の差があるのか 기의 방출만으로 유스케의 방어 연기를 깨부숩니다. 이번엔 유스케가 리미트를 해제합니다. 폐기, 아니 탈기로 인해 공격을 멈춘 유스케.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도구로 100%. 100%. 엄지손가락의 풍함만으로 80%를 압도했던 유스케를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여기에 의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아까보다 더 심하게 모든 관객들이 죽어나갑니다. 텀을 갈랐던 아까의 그 영환이 이번엔 기한만으로 소멸됩니다.
자신의 100%를 시험하고 싶은 도구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스케의 절친을 죽입니다. 2번이나 핀트가 나가버린 유스케는 진정한 각성을 하게 되죠. 少しはやる気になったかね。なんならもう一人くらい死んでもらうかね。寒気。この俺が。情けねえ。仲間一人助けられねえ。今までのユウスケの気じゃない。やはりもう一人ぐらい死んでもらわんとわからんよ。朝は目を倒す。できるかね。100% 中の 100%。やられレイガ처음으로 양손을 다 사용하며 120%라는 전력을 초월한 힘으로 방어를 한 도구로. 여기서 웃긴 건 도구로는 쩌리 B급 요괴였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독자들은 전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위로 또 차원이 다른 A급, S급이 또 있어요. 도구로가 20%씩 올릴 때마다 실제로는 200%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그 힘의 차이가 엄청났고, 이런 애가 쩌리 B급이었다는 것과 A급과 S급은 파워 밸런스의 수직 상승으로 인해 넘사벽이 되어가는데, 그래서 블리치와 비교하기가 저로서는 힘들어서 그냥 같은 순위로 놓게 되었습니다. 옛날 만화라서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좀 길게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면 유유백서 세계관의 강함을 대강이나마 이해가 되셨겠죠? 다음 순위 데스노트입니다. 悪いな、俺は死神だからそんなものじゃ死なないんだ。 사신 대 사신이라면 순위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신 대 모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범용성으로서 이만한 게 있을까요?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데스노트입니다. 사신은 사신의 눈을 통해 상대의 이름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고, TV나 유튜브 같은 가상 매체 속에서도 이름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음으로써 사망, 심지어 사망하기 전에 조종까지도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놈을 죽이고 그 후에 너도 같이 죽어라 라고 적으면 그것이 거의 그대로 실현이 되는 미친 권능이죠. 물론 조종당하는 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상대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혼자 죽게 되겠지만요.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데스노트의 존재를 미리 알아야 하는 전제가 붙고, 적기 전에 죽여야 하기 때문에 데스노트 소유주의 위치까지 알아야 하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전제가 붙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를 죽이는 데 있어 데스노트는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게 바로 코난입니다. 얘는 굳이 노트에 적거나 굳이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죽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주위가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멈춰져 있죠. 지금껏 1000편 동안 겨우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즉 시간을 정지한 채로 서서히 메말라 몰살시켜버리겠다는. 자, 지금까지 사신의 강함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